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 이론을 봐야죠. 첫 번째 이론은 그 유명한 찰스 다우의 다우 이론이라는 겁니다. 다우 이론을 살펴보는데요. 다우 이론이라는 게 뭐냐? 자, 주가 움직임이 주기적인 추세를 형성한다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다우라는 사람은 큰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은 이제 강세장도 있고 약세장도 있어요. 강세장, 약세장.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거꾸로 했던데, 자, 그냥 설명만 잘 들으세요. 강세장하고 약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강세장, 약세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Y축이 주가고요. X축이 거래량이라고 해봅시다. 거래량. 그러면 강세장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시점,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뒷걸음치는 시점, 자, 그 다음에 이게 주가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거래량은 살살 늘어나는 아주 침체된 그런 시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걸 강세 1국면, 2국면, 3국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강세 1국면을 매집 국면, 그 다음에 상승 국면, 그 다음에 과열 국면, 그 다음에 분산 국면, 그 다음에 공포 국면, 침체 국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 매집, 상승, 과열을 매상과 강세장, 분, 공, 침, 약세장 이렇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강세 1국면, 2국면, 3국면, 약세 1국면, 2국면, 3국면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세의 종류를 보는 게 이 추세가 단기 추세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더라.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상승 하락 국면의 판단을 보는데, 상승 국면은 새로운 중기 추세의 바닥점, 이 이제 이전 바닥점까지, 그 다음에 하락 국면의 경우에 새로운 중기 추세의 최고점에서 최고점보다 이전 최고점이 더 높을 때,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승인지 하락인지 판단하는 것도 역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가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이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우 이론에서 장기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요걸 보는 겁니다. 장기 추세는 대개 1년에서 10년 정도의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요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죠. 장기 추세의 진행 과정을 보면 강세는 매, 상, 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세는 분, 공, 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매집 국면은 아직 장래 전망이 어두워요. 아직까지는. 여기 매집은 요 정도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요때 매입해요. 그리고 거래량은 점점 증가해요. 요게 매집 국면이에요. 요 국면이에요, 사실. 여기까지가 매집이에요. 매집. 그 다음에 여기가 상승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과열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은 점점 증가한다. 상승이 되면 경기가 고조되고 일반인 관심 고조되고 차티스트가 수익을 실현한다. 그러면 차티스트가 누구라고요? 기술적 분석가를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차티스트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이 어디다?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과열 국면 되면 증권시장이 과열돼 있고 일반인은 확신하고 적극 매입합니다. 이제 그 전에 뒷짐지였던 일반인들이 여기 나와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막 추격 매수합니다. 이때가 과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과열 국면이 되면 그냥 주식이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다 적금 헐어가지고 막 주시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열 국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세 국면이 펼쳐지는데, 약세장이, 자, 분공침이죠. 자, 다음에 이제 분산 보는 겁니다. 분산 국면은 전문가가 수익을 실현하는 때예요. 이때는 이제 수익 다 실현하고 빠지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때는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 급격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죠.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지만 약간의 이벤트에도 주가가 거래량이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 국면이 되면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떨어져요. 공포가 되면 수직으로 이게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기가 됩니다. 당연히 거래량도 줄겠죠. 자, 그 다음에 침체 국면이 되면 투매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로 막 내던져요.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낙폭은 대신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처럼 공포 국면처럼 주가가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주가가 서서히 줄어든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낙폭은 작아지지만 어쨌든 주가는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기 추세를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다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다우가 분석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우 이론을 활용해서 이게 다우가 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강세 2국면에서는 점진적으로 매도하고 강세 3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세 2국면은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금씩 팔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파는 거는 강세 3국면인 과열 시장에서 팔아라 이거예요. 과열 국면에서. 그 다음에 약세 2국면에서는 약세 2국면은 어떤 때죠? 분공침, 공포 시장이거든. 막 주가가 막 쭉쭉 떨어지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장인데 전문가는 점진적으로 이때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폭락할 때. 그 다음에 약세 3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라. 적극적으로 사라. 이게 침체 시장이거든요. 침체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랜빌이 이제 권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다우 이론을 적용해서 이제 그랜빌의 이야기를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매상과고 분공침 나오죠. 그런데 자, 대개 보면 일반 투자자, 개미들,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 감정이요. 이 심리 상태까지 들어가 있죠. 감정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집 국면이 되면 일반 투자자는 과거에 큰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포를 침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매집 국면이 되면 전문 투자자는 확신하고요. 상승, 주가가 막 올라가면 아직까지도 공포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일반 투자자는. 그런데 전문가는 이때 확신합니다. 근데 과열 시장이 되면 이때 일반 투자자들이 집 팔고 논 팔고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주시장으로 뛰어듭니다. 확신을 가지고. 근데 이게 망하는 길이죠. 전문가는 이때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막 공포를 느껴서 본격적으로 팔아버리죠. 적극적으로 팔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때 상승 국면에서 점차 팔다가 공포시장 과열 국면이 되면 적극적으로 팔아요. 다 팔아치워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일반 투자자는 아직도 분산 국면이 됐는데도 확실해. 계속 오를 거야.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공포의 전문가는 계속해서 공포심에 있죠. 공포심이 있고 근데 공포 국면이 돼도 이 일반 투자자는 확신해요. 주가가 올라갈 거야. 계속 올라갈 거야. 떨어지는데. 폭락하는데도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자, 이때 공포시장이 돼서 끝쯤 되면 어떻게 돼?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점차 매수해서 침체 국면이 되면 자포자기로 다 던집니다. 일반 투자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때 이제 전문가는 확신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확장 국면이 있을 때, 즉 상승이나 과열 국면에서 투자자는 이미 그때 사놓았던 거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팔고요. 그리고 시장이 붕괴된다, 어쩐다, 시장 뭐 큰일 났다, 뭐 너무 침체한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오히려 전문가들은 돈을 풀어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우 이론을 적용한 그랜빌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랜빌의 법칙까지. 자, 그러면 다우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다우 이론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다우 이론의 한계. 사실 다우 이론은 단기니 중기니 뭐 장기니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나눠놨지만 그 추세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추세를 구분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참 어렵죠. 두 번째는 추세 전환이 너무 늦게 나타나요. 늦게 나타나서 이거 예측이 잘 안 되죠. 이미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 투자 여부와 방법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지 못한다. 이게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의 위험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그 위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다. 또는 한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우 이론 좀 재밌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우 이론은 이제 거대 이론이나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추세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추세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교재에서 뭘 배웠나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우리 기술적 분석의 첫 번째 장에서 기술적 분석의 이해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이해가 있는데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 해서 본문을 보시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랜덤워크 가설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정의, 기술적 분석의 종류,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가정, 기술적 분석의 장점, 한계점 쭉 하고 나옵니다. 이건 제가 여기 차트에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핸드아웃으로 제공되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에요. 기술적 분석 이론 중에 다오 이론 하나를 여러분들 소개를 해놨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래서 다오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건데, 다오 이론 다 몰라도 돼요. 앞에 있는 거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다오 이론에서 장기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그린 거하고 거꾸로 그려놨어요. 반대로 그려놨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강세 시장은 뭐가 강세예요? 매상과, 매집, 상승, 과열. 약세 시장은 뭐예요? 약세장은 분공침, 분산 공포 침체.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 요거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 추세의 진행 과정에서 강세 시장 3국면과 약세 시장의 3국면, 특히 기술적 분석가들, 차티스트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강세 2국면이라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다오 이론의 활용 및 한계에서 그랜빌이 제시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랜빌이 제시한 표를 제가 조금 전에 표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말로 풀어서 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끝내고